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에서 전월세집을 재계약한 세입자 2명 중 1명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 중 82.7%는 전월세를 상한선인 4, 5% 수준으로 올려 재계약했고 동결한 경우는 10.4%로 집계됐습니다. 깡통 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공되는 지표 정보는 전월세 임차 물량 예측 정보와 시내 25개 자치구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입니다. 서울에서 새 아파트 분양 절벽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애초 분양 예정이던 재건축, 재개발 단지 공급이 무더기로 연기된 탓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기가 오히려 갈아타기의 적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자, 요즘처럼 경기 둔화 조짐이 짙어질수록 좋은 매물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발품과 저희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의 전략이 있다면 상급지로의 이동 기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 시간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1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답답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D1 리얼티에스의 조범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장이 이제 조정이 되고 있고 심리도 또 워낙 위축돼 있고 또 불안한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부동산을 운영하고 진행해야 될지 고민들 참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이런 어려운 시기 때도 이런 어려운 시기를 뚫고 상승할 수 있는 부동산인지 아니면 이런 어려운 시기가 좀 지나서 추후에 회복할 수 있는 부동산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부동산인지를 판단하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고 부동산을 운영을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많은 시청자분들이 판단하고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럴 때 저희 방송에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하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이런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 분은 전화번호 02-1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료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송파구 가락동 네. 가락금호 34평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될지 해서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가락금호 34평 거주 겸 투자 네, 목적으로 보고 네, 계신다고요. 33평. 네네. 33평. 네, 매수 타이밍과 그리고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가격이나 이런 부분 궁금하실 텐데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금호 아파트 네. 매수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장이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고 조정되다 보니까 네. 조금 기다렸다 사는 게 좋은 건지 좀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좀 고민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 네네. 예. 자, 일단은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락금호 아파트는 이 송파역이죠. 8호선 송파역 역세권에 위치하는 아파트고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예요. 아, 네. 그래서 앞으로 신축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로 바뀐다, 좀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가격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인 건 맞아요. 근데 가격이 좀 떨어지는 저점 때 좀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사는 게 맞는가, 이거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송파 전체를 좀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송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지역으로 선호도가 좀 나눠져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은 우리가 송파권 내에서도 잠실권입니다.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또 주변에 교통도 좋고 강남 가기도 편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잠실권을 많이 선호해요. 자, 그 다음 어느 지역을 선호하느냐? 바로 이 송파동 있죠? 이 가락동이나 네. 방이동 일대, 즉 바로 이 헬리오시티하고 가락시장이 있는 이 지역들을 두 번째로 많이 선호해요. 여기 학원가도 많이 조성돼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잠실에 대한 접근성 또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두 번째로 찾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으로 찾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제 위례 신도시하고 위쪽에 이제 거여마천 그리고 가밀지구까지 이 지역이 이제 신규 아파트 대단지 주거타운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 지역들이 이제 세 번째로 선호를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다만 이제 교통이 조금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락동이라든지 잠실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선택 수요도가 좀 더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의 바로미터는 이 지역 내에서도 앞으로 신축의 가격대를 보고 거기 안에서 미래 가치를 따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가락 구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00세대급의 굉장히 대단지의 리모델링 단지예요. 지금 아주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가락 구모 아파트가 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 어떤 거냐? 바로 맞은편에 있는 헬리오시티 있죠? 네. 이 헬리오시티의 가격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점칠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헬리오시티의 가격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헬리오시티는 두 번째 선호하는 입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선호하는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더 비싸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실제로 가격대도 잠실권이 가장 비싸고 그다음 두 번째 지역이 헬리오시티가 그다음으로 비쌉니다. 근데 최근에 잠실에 있는 한강변에 엘스나 리센치 단지들 있잖아요. 네. 이 단지들 33평형대가 27억 하던 금액이 최근에 20억대로 떨어졌어요. 가격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가장 입지가 좋은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지금 현재 잠실권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빠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20억대가 되니까 이 헬리오시티의 30평대가 거의 지금 20억에서 21억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즉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하고 가격이 동일해져 버렸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건 어떤 거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잠실에 있는 아파트가 상승을 해주던가 아니면 헬리오시티 즉 가락동에 있는 1등 이 대장 아파트가 하락을 해서 가격을 키맞추기를 해주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떠냐? 지금 금리가 또 오르고 불안감이 심하고 또 가격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많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추가적으로 또 금리의 인상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매수자들도 더 줄고 거래도 더 줄어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무래도 오르는 잠실권이 다시 회복해서 오르는 분위기보다는 가락동에 있는 대장단지가 추가적으로 더 가격이 조정이 되는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미터가 되는 신규 아파트가 가격이 추가적으로 좀 빠진다. 그러면 이 신규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리모델링 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참 진행 중이니까 좀 프리미엄도 형성돼 있고 가격대도 좀 올라 있는 상황이지만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신규 아파트 가격이 빠지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단지들의 프리미엄도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고요. 네. 특히 헬리오시티 있죠. 네. 헬리오시티 가격이 빠진다 그러면 좀 기다리시고요. 네. 잠실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그때는 바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아. 이 흐름을 일단은 두고 보시면서 앞으로 시장이 앞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얼마나 더 조정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은 타이밍을 좀 기다리셔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물론 리모델링 되는 단지다 보니까 거주하시고 그래서 충분히 매수하셔도 좋고요.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리 인상 여부와 그리고 지역의 부동산 시장 흐름도 좀 잘 살펴보시고요. 적당한 매수 타이밍 찾으신다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온 상담 만나볼게요. 8762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일산 서구 문촌마을 4단지 3일계 거주 중인데요. 매도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산 쪽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뭐 이주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촌마을 4단지 3익 아파트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 일산 일기 신도시 안에 또 주협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아직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좀 이런 특별법이라든지 마스터 플랜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매물들이 나오면서 가격대가 조금 조정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전히 있고, 이런 기회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일기 신도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천 4단지 3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보다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거든요. 실은 그래서 재건축 단지들에 비해서는 좀 더 빠르게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단지이고,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재건축보다 빠르다. 그리고 그만큼 가격대가 더 빨리 오를 수 있는 그런 단지인데다가 또 입지적으로 보더라도 주협역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이 GTX가 개통이 됐을 때 2년 후에 이 GTX도 도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거든요. 즉 교통수혜도 볼 수 있고 거기에 신규 아파트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단지다 보니까 최근에 좀 가격이 눌리는 이런 흐름으로 가더라도 좀 더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긴 안목으로 새 아파트가 될 때까지 보유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도 좋고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이 있는 곳이니까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보유를 하시길 권유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셨는데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중구 함인동 청계천 위브더 제니스 오피스텔 보유 중인데요. 네. 그걸 매도 후 어디로 투자를 해야 될지 해서요. 흥인동의 청계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오피스텔이라고 하셨고요. 보유하신 지는 네. 얼마나 되셨을까요? 2016년에 매수했고요. 네네. 2억 8천이고 10평 정도 되고요. 네. 임대 2천에 80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게 부동산이 잘 오르지가 않아서 네. 지금 현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디로 투자를 해야 하나 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임대로 지금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차익도 네. 바라보고 계시다 보니 조금 네. 가격 상승이 더뎌서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전망과 그리고 매도 전략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중구 청계천 위브더 제니스 오피스텔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원룸이죠? 네, 네, 원룸인데 뭐 지금 시장이야 좀 가격이 조정되고 있지만 3, 4년 전 지금 가지고 계신 지가 좀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막 가격이 막 한참 오를 때도 해당 오피스텔은 오르질 않았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이거 내가 투자 잘못했나. 물론 수익형으로 운영을 하셨지만 다른 부동산들 뭐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부동산들 한참 오르고 또 옆에 어떤 오피스텔들은 또 많이 오르는데 희한하게 내 오피스텔은 아마 사셨던 금액대에 비해서 많이 오르질 않았을 거예요. 네. 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신당역 있죠, 신당역. 신당역 네.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인데 이거 주상복합으로 이제 아파트하고 섞여서 같이 공급이 되는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원룸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원룸이었기 때문에 많이 상승을 못했습니다. 이제 서울에 지금까지도 한 20년간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원룸이에요. 원룸의 비중이 거의 한 85%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15%가 원룸이 아닌
뭐 1.5룸이나 2룸 내지는 3룸 이상의 오피스텔이거든요. 시장에 뭐 넘쳐나는 것, 즉 희소성이 굉장히 낮은 게 원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원룸이 좀 비싸면 오히려 싼 원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1.5룸이나 2룸 같은 이런 것들은 희소성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단지 안에 있는 오피스텔인데도 1.5룸이나 2룸 같은 경우에는 3, 4억씩 뛰었어요. 근데 내 것만 안 뛴 거예요. 왜냐? 원룸이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 원룸이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오피스텔이 가격이 많이 뛰는 지역들, 최근에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1.5룸이 분양가가 12억, 14억이 나오고, 또 용산 같은 경우에도 한강로 일대 같은 경우에는 뭐 투룸의 오피스텔이 10억이 분양이 될 만큼 굉장히 고가의 오피스텔들이 형성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지역들은 왜 그러냐? 바로 업무타운 내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뛰어요. 왜냐? 거기 안에 있어야 오피스텔의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들, 즉 1, 2인 가구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업무타운 아니거든요. 근데 지하철을 안 타도 되고 쓸세권이라고 그러죠. 슬리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직장과 아주 근접해 있는 오피스텔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 안에서도 1.5룸, 2룸을 선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신당역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 두산 이브더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업무타운 내에 있는 오피스텔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종로라든지 충무로 일대하고는 좀 바깥으로 좀 빠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중구의 위치에서도 외곽권에, 즉 업무타운 내에 있는 오피스텔이 아니어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지역이 중심지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 지역은 중심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요인들, 그런 호재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 요걸 정리를 하시고 그냥 똑같이 또 오피스텔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얘기했던 업무타운이 형성돼 있는 지역 안에 원룸이 아닌 1.5룸, 2룸 위주로 가시는 게 앞으로 좋은데, 이미 업무타운이 완성돼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이미 비싸요. 그래서 어느 지역들을 보시는 게 좋냐? 바로 업무타운이 만들어지는 지역들, 서울에서 핵심지로 변화가 되는 지역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 지역 근처에도 이런 대규모 개발로 진행되면서 업무 중심지, 핵심지로 바뀌는 지역들이 있어요. 자, 그런 지역이 어디라면 우리 세운상가 아시죠? 세운상가. 네. 예, 세운상가가 이제 개발이 진행됩니다. 자, 특히 이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이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공원을 넣으면서 그 주변 지역을 고밀 개발을 하겠다라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직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수요자들이 생길 수 있게끔 만들겠다 하면서 이 세운상가 주변 지역 일대, 그 다음으로는 용산 있죠, 용산에 네. 국제업무지구라고 있어요. 국제업무지구도 뭐 지금까지 뭐 말이 많고 탈이 많았잖아요. 한다고 했다가 취소가 되기도 했다가, 그렇지만 최근에 서울시에서 올 안에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50층 이상의 고층 빌딩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확정이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국제업무지구가 만들어지는 지역, 이 안에 우리가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이 주변 지역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업무타운 내에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한강로 일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막 10억대 분양하고 이렇게 가격이 많이 뛰었거든요. 이유는 여기가 이미 대기업들이 막 입주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미 가격대가 좀 많이 오른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국제업무지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두 지역, 한강로뿐만 아니라 옆에 보면 여기 원효로 라인이 있거든요. 원효로 라인의 대로권 라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접근성도 좋고, 그 대로권 라인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앞으로 국제업무지구가 진행되고 그러면 여기도 개발이 진행되면서 충분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서울역 아시죠? 네. 서울역도 이 북부 역세권이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요. 열심히 지금 터 닦고 있는데 내년 정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도 그러면 컨벤션 센터 그리고 코엑스 같은, 즉 강북의 코엑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백화점, 쇼핑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업무 이런 시설도 들어서면서 또 하나의 업무 중심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 도심에 있는 세운상가 그리고 용산에 있는 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핵심 중에 핵심으로 바뀌는 지역이 서울역이에요. 이런 주변 지역 일대에 있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서울역 주변 지역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주변 지역에 있는 원효로 라인 이런 지역들 그리고 세운상가 주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오피스텔이라면 충분히 지금보다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절대 원룸 말고 1.5룸이나 투룸 있죠? 네. 이런 거 위주로 매수를 하십시오. 희소한 거, 귀한 것들이 더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 세 네. 지역들 위주로 좀 이거 정리하시고 이쪽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지역, 업무 중심 예정지 위주로 좀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끝번호 1559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자양동 한강극동에 거주 중입니다. 매도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양동 쪽에 지금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곳을 또 살펴보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매도할까요? 아니면 보유를 할까요? 네, 일단 답변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거 매도하시고 나가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이 자양동 한강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양 4동에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한강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해당 아파트가 실은 주변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고 나홀로성 혼자만 우뚝 서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이 선호도가 좀 떨어졌던 그래서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던 단지예요. 근데 최근에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수 제한을 완화해서 특히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65층까지 충수를 완화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가격이 다 조정되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딴 동네처럼 가격이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고 오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한강변입니다. 이 한강변 내에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겠죠. 특히 한강극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단지입니다. 자, 이런 단지들은 한강변의 희소성뿐만 아니라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이 재건축 호재도 보고 있고 또 충수도 충분히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확보가 되는 그런 단지거든요. 이거 지금 파시면 다시는 한강변에 이런 좋은 아파트 지역으로 들어오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보유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조금 더 인내를 하시고 이런 지역에 입지가 좋은 단지들은 또 보유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보유하시면 시세 차익 여력, 상승 여력이 충분한 곳이니까요.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제가 남양주시 별내동에 네. 별내 쌍용 예가 38평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데 네. 이거를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다면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전세 4억 3천에 주고 있거든요. 네. 언제부터 보유를 하셨을까요? 2009년에 분양받았습니다. 2009년이면 그래도 꽤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남양주시 별내 쌍용 예가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앞으로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별내 신도시 안에 위치해 있는 별내 이 쌍용 예가 아파트를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자, 지금 요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별내역 역세권에 그래도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아파트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별내역이 지금은 경춘선만 지나가지만 이제 앞으로 여기도 추가적으로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내놔도 팔기가 어려운 시점일 겁니다. 자, 그 이유는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하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도 수요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네. 상황에서 지금 팔려고 그러니까 쉽게 팔리지도 않고 또 내가 원하는 금액대에 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그러면 어느 시점에 그러면 난 이걸 팔아야 될까? 자, 그거는 어떤 시점이라면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 수요가 좀 회복되는 시점인데 자,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 외적인 부분에서
수요가 늘 수 있는 요소들을 봐야 돼요. 근데 별내 있죠, 별내. 네. 이 별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요가 여기는 자족 도시는 아닙니다. 그냥 그 주변에 서울 인근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자족 신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수요를 막 이렇게 발생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중랑구라든지 이 노원구 일대에서 많이 넘어왔어요. 여기에서 서울에 있는 수요자들이 막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수요가 늘 수 있는 요소가 생깁니다. 자, 그게 어떤 거라면 8호선 아시죠? 네. 지금은 이제 별내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8호선 연장선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어요. 근데 이 8호선이 앞으로 원래는 올 말에 개통할 예정이었는데 제때 개통된 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지하철이 항상 조금 더 늦게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개통이 좀 예정돼 있는데 이 8호선이 어디를 지나가느냐? 이 별내에서 구리를 지나서 강동구를 지나서 이 암사동을 지나서 잠실까지 연결되는 노선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수요가 이 중랑구라든지 노원구 일대에서만 많이 넘어왔었는데 이 8호선이 개통이 되면은 앞으로 이 잠실권이라든지 또 이 강동구권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제는 별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좋아지는 요소가 있거든요. 수요가 추가적으로 더 늘 수 있는 상황인데 멀리 있지 않고 내년에 이게 개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별내하고 강동구 그리고 송파구하고 가격 차이를 보면은 가격 차이 지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 10억씩 차이가 나고 또 7, 8억씩 차이가 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잠실 너무 비싸, 강동 너무 비싸, 별내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못 갔어요. 근데 이게 8호선이 딱 개통이 되고 나면 10억대 이 정도 되는데 충분히 갈 수 있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시기 때 수요자들이 좀 들어오는 시기가 될 겁니다. 이때가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시점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내놔도 쉽게 팔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금리가 좀 인상되면서 가격이 좀 위축되더라도 좀 기다리신다라면은 충분히 이런 8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이런 서울 강남 4구 쪽에 있는 수요자들이 유입이 되면은 충분히 좀 거래도 이루어지고 가격도 소폭 또 회복이 되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 시기 때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할 건지는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매도 타이밍은 8호선이 개통되는 시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요 시점 때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고민이 되시는 거는 또 연락 주십시오. 그때 제가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도 쪽으로 방향 잡아드렸고요. 또 매수와 관련해서 다른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상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뭐 앞서 상담하셨던 분들도 가지고 계신 거를 언제 팔아야 될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떨어질 것 같은데 얼마나 떨어질지, 저점은 언제지, 그러면 반등하는 시기는 언제가 될지, 정말 반등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 가지고 계세요. 이런 고민들을 복합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소위 말해서 골치 아프다. 나 머리 아파서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손 놓고 계시는 분들도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지금일수록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좀 더 꼼꼼하게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내 부동산을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 전략들을 세워가셔야 되거든요. 혼자 힘으로 힘드실 거예요. 벅차실 겁니다. 자, 그럴 때 저희가 1:1 상담을 통해서 이런 벅찬 부분들, 힘든 부분들을 하나씩 해소해드리고 재테크 운영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 전략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세워가니까 혼자 넉넉고 내려놓지 마시고요. 오셔가지고 연락 주셔서 1:1 상담을 통해서 이런 전략들을 하나씩 세워가는 그런 현명한 전략들을 세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처럼 이런 좀 불확실성이 강한 시기에는 전문가의 꼼꼼한 조언이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1:1 대면 상담 통하셔서 더 많은 정보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셨는데요. 자, 어떤 부분들 해결해 드릴까요? 김포 장기동에 네, 고창마을 KCC 아파트 있는데 네, 25평형인데요. 네,
그 2011년도쯤에 한 2억 주고 분양받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투자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월세 주고 있는데 그게 내년 3월쯤에 만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양도세 좀 중과 배제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때 한번 매도를 해볼까, 어떻게 보유를 해야 될까 궁금해서요. 네, 매도 타이밍과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김포 장기동의 KCC 아파트 좀 오래 보유를 하셨고 현재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네, 자세한 부분은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포고 가지고 계시면서 이래저래 속이 많이 타셨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네, 다른 지역들 많이 오를 때 김포고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더 올랐고 더 오르는 게 아니고 많이 오르지 못했죠. 자, 네, 그래서 네. 조금 좀 회복될까 했더니 덜컥 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좀 아쉬움도 있고 또 GTX 디노선에 대한 부분도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좀 아쉬움이 많은 지역이 김포 한강 신도시입니다. 자, 네, 그 네. 지역 안에 장기역 역세권 쪽에 위치해 있는 KCC 스위채널 지금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요거 몇 평대 지금 가지고 계세요? 25평. 25평이면 최근에 이제 한 5억 정도 하던 예. 금액이 최근에 한 4억대까지 좀 가격이 좀 조정됐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김포 골드라인이 개통이 되면서 마곡지구 직장인이라든지 서울 쪽에서 유입되는 실수요자들도 많이 들어온 지역이긴 하지만 과거에 이 매매 가격과 이 전세 가격 갭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세가율은 한 70%, 75% 이렇게 가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갭 투자를 하는 투자 수요자분들도 많이 들어왔던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5억이었을 때는 전세가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있는 갭 투자자들도 좀 갭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70%에서 50% 줄어들어서 많이 들어오지를 않았고 실제로 이런 전세가율과 매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가지 좀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이런 조정 시기에서는 좀 소폭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셨는데 실제로 좀 하락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전세가율이 지금은 대략 한 70%좀 못되게 전세가율이 상승을 했거든요. 자, 요 정도 그러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이제 거의 한 1억 5천 정도 갭을 두는 상황까지도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하락 우려는 없다라고 봐요. 추가적인 하락 우려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여기 김포 한강 신도시만 봐서는 안 되고요. 주변 지역을 좀 봐야 돼요. 주변 지역을 보니까 바로 이 동남권 쪽에 검단 신도시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예. 이 검단 신도시가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입주가 막 지점돼서 매매가도 좀 많이 빠진 지역이긴 하지만 실제로 전세가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전세가 막 1억 6천, 1억 7천 이런 신규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 지역이 지금 검단 쪽입니다. 지금 조금 해소가 되면서 한 2억대 정도의 전세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더 예. 낮은 전세가가 계속 검단 쪽에 유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김포나 검단 정도만 돼도 충분히 서울 접근성, 또 인천 또 중심지 접근성도 괜찮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2억 5천이고 여기는 1억 후반에 2억대 초반에 전세가다. 그럼 실제 전세 수요자들이 어디로 많이 들어갈까요? 김포일까요? 검단일까요? 검단 쪽이요. 검단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러면서 전세 수요자들도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좀 빠질 수 있는 염려는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기대할 게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내년에 양도세 한시적 배제 기간 안에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급매로라도 지금 팔아볼까, 매도를 시도해볼까, 요 고민을 좀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네. 검단도 빠졌고 또 김포도 하락을 했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하락한 지역들은 지금 최근에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이 규제 지역을 해제를 해주고 있어요. 규제 지역을 해제를.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 다 해제가 됐고요. 네네. 지금 서울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5곳 수도권 외곽에 있는 지역들이 지금 현재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지역들이 뭐 김포라든지 특히 검단 같은 경우에도 인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거 다 해제가 됐어요. 네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 가격이 이렇게 조정이 돼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흐름, 또 전세가가 좀 빠지면 또 추가적으로 또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흐름이라면 앞으로 규제를 해제를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해줄 것 같은데요. 해줄 것 같죠? 네. 자, 그 시기가 언제라면 12월 달 정도에 이 조정심이 진행되면서 이때 또 추가적으로 해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특히나 지금 현재 해제된 지역들을 보면 해제를 했는데도 가격대가 오히려 더 하락하거나 또 그 매물이 좀 늘어나거나 그러면서 상승하거나 이런 흐름으로 가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추가 규제를 해제를 하더라도 가격이 안 뛰니까 이 정도면 부담 없이 그래도 이 정도 가격 떨어진 지역은 해제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시기가 이제 다음에 열리는 시기가 12월이거든요. 조정심이. 그러니까 요 시기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이때 만약에 이제 검단이 좀 풀렸으니까 그럼 김포도 지금 빠져 있는 지역인데 김포도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실은 양도세 중과에 대한 이런 한시적 기간은 솔직히 이제 부담이 없어지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좀 시간적 그러게, 여유를 네. 가질 수 있게 그쵸. 되니까 네. 12월 달에 이게 해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시장이 예. 아직 뭐 계속 규제를 완화를 하다 보니까 변수가 많아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을 좀 봐가면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12월 달까지 좀 지켜보시고요. 그때 이게 해제가 되면 그때 그러면 좀 그때는 이제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5억 미만이자 6억 미만이잖아요. 예, 예, 미만. 지금 현재 이렇게 안 좋은 시기 때도 실제로 주택을 매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 올해 이 특징이 뭐라면 이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 이렇게 굉장히 금리가 오르고 가격이 조정되는 시기 때도 사시는 분들은 6억대 미만의 아파트를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올해 수도권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그 매매 거래 건수 중에 6억 미만의 아파트가 거래가 된 게 73%예요. 그만큼 이제 대출에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는 또 금리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크다 보니까 6억대 미만의 좀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를 많이 찾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여기는 규제가 있다 보니까 대출도 묶여 있고 특히나 이제 투자 수요들 특히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취득세 또 종부세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완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 대출에 대한 부분도 더 열리게 되고 거기에 네. 대출을 받더라도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대이고 거기에 취득세 풀리고 종부세 풀리고 양도세 풀리고 다 풀리잖아요. 네. 이때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봐져요. 그때 자, 오르겠네요. 네, 오른다기보다는 지금 금리 때문에 큰 폭으로 이렇게 반등하기라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추가 하락은 하지 않을 흐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 때까지 좀 지켜보고 결정을 내리셔도 늦진 않다. 아, 그래서 예. 온 12월 달에 발표되는 거 좀 보시고요. 그때 네. 안 되면 또 내년 3월 달에 또 추가적으로 열리니까 그때까지는 네, 네. 최소한 좀 보유를 하셨다가 매도할지 매도 타이밍을 그때 잡을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책의 이 변동성이 조금 큰 요즘이죠. 지금 당장 움직이시기보다는 연말까지 조금 상황을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047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의정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의정부 특히 의정부 역세권 쪽에서 신규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의정부역 센트럴 푸르지오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이 의정부역 역세권 쪽에 유일하게 공급된 신규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중앙 2구역이 재건축이 되면서 들어선 그런 아파트인데 신규 아파트인데다가 특히 의정부역이 GTX 노선이 확정이 되면서 그 수혜로 가격대가 좀 많이 상승을 했던 단지예요. 근데 최근에는 마찬가지로 뭐 전국적으로도 가격이 좀 조정되고 있잖아요. 그런 이 조정 흐름 속에서 좀 가격이 소폭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긴 시점을 보시고 매도 타이밍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특히 의정부가 가격이 좀 빠지고 GTX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상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제가 상담을 하셨던 분처럼 12월 달 그리고 내년 3월 달 이런 해제가 될 수 있는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 시점들 때까지는 좀 기다리셨다가 이게 풀리게 되고 시장의 움직임을 좀 봐가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좀 현명한 대처 방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 GTX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시장에서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이런 규제 완화, 해제 지역이 될 수 있는 이런 시기들을 좀 봐가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느냐가 큰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잘 지켜보시고요.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금 일단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인데요. 네. 도봉구 도봉동 3한 아파트 33평을 지금 사도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자, 여기 아파트 지금 보고 계신 이유가 거주 목적이 또 네. 있으신 거죠? 네, 네, 네.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이런 부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네. 도봉 3한 아파트 매수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세 거주하시면서 내 집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지금 보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도봉역이죠. 네. 이 도봉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 네. 해당 아파트는 지금 현재 재건축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단지예요. 예.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재건축을 네.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지가 아니고 네. 우리가 지금 재건축 중에서 지금 가장 첫 번째로 넘어야 될 큰 산이 어떤 거냐면 안전진단이잖아요. 예. 이 안전진단이 통과된 단지예요. 네. 네, 통과가 돼서 이미 첫 번째 고비를 좀 넘긴 단지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시세가 움직이는 특성이 좀 있어요. 어떤 게 네. 있느냐? 우리가 이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추진위가 설립되죠. 네. 예, 추진위가 설립되고 이제 조합 설립이 되는 이런 단계로 진행되는데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추진위가 설립되는 요 사이에 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들, 통과된 단지들이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합니다. 네. 자, 그 이유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이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이 재건축에 걸려 있는 규제가 하나가 더 있죠. 우리가 이제 3대 규제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네. 재건축 네. 초과액 환수제도예요. 아, 예. 예. 근데 그게 재건축 초과액이 이 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나중에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시작하는 금액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네. 초과액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그 개시 시점이 언제라면 추진위 시점이에요. 예. 예, 추진위 시점이다 보니까 이때 금액하고 나중에 완성돼서 입주가 될 때 금액하고 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얼마 정도 초과이익이 났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안전지대 추진위 설립되기 이전에 가격이 뛴 것들은 실은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적용이 안 됩니다. 아, 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고 추진위로 들어가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가격대가 상승을 했어요. 특히나 네. 이제 여기 3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다 보니까 가격대가 지금 한 8억대 정도, 7억에서 8억대 정도로 상승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단지는 안 빠져요. 아, 가격대가 다른 지역들은 뭐 2, 3억씩 빠지고 있는데 여기는 5천 정도 이렇게 뭐 좀 약간 조정만 되고 그 이유가 네.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다 보니까 그런데 아, 예. 저는 최근에 네. 이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이게 넘겼기 때문에 이 단지는 봐야 될 게 뭐냐면 재건축 초과액 환수거든요. 근데 정부가 지난 9월 달이죠. 9월 말에 재건축 초과액 환수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크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이제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 이 재건축 초과액을 면제하는 금액대가 원래는 3천만 원 미만이면 초과이익이 면제했는데 요걸 1억으로 올려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개시 시점을 원래 추진이었잖아요.
네. 추진위에서 이걸 조합 시점으로 더 밀어주는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뭐 공공주택이죠.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를 집어넣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이런 주택들도 다 초과이익에 들어갔었는데 이건 빼주겠다. 요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는 이 1주택자들 있죠. 네. 1주택자들이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재건축 초과이익을 완화해주는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6년 네. 이상 보유를 하면 10%를 완화해주고요. 10년 보유를 하게 되면 1주택자로 50%까지 감면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면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가격대가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올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런 서울 좀 약간 외곽 지역이 있긴 하지만 이런 지역들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좀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초기 시기 때 들어가서 뭐 재건축 완성되는데 한 10년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때까지 가도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 있는 단지예요. 아, 예. 근데 다만 지금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넘어야 네. 될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거라면 네. 바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아, 예. 근데 이게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달에 이제 본회의에서 상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네.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협의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예. 당장 통과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이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일기 신도시도 그랬거든요. 어떤 게 나오냐. 바로 실망 매물들이 나와요. 아, 그렇겠죠. 예. 그럼 그때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면 시세보다도 좀 더 저렴한 금액대 급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예. 요때 이제 재건축 환수 제도가 이게 초과이익 환수가 이게 통과 안 됐다 그러면 그 실망 매물 나올 때 네. 그럴 때 좀 타이밍을 잡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통과가 됐다. 네. 만약 통과가 됐다 그러면 바로 매수하십시오. 아, 예. 네. 자, 이렇게 전략 알겠습니다. 잡아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가격대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곳이니까요. 상황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투자 상담을 원하는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상담 일정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다 각각의 부담 또 불안함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부동산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혼자 공부하자니 너무 어렵고 또 이 시기를 좀 기다리자니 또 어떤 내가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더더욱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드리고 그 안에서 또 재테크 전략들, 또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도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 연락 주셔가지고 이런 재테크 전략 세워서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부동산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으실 수 있고요. 게다가 매도와 매수 타이밍, 투자 전략 등 여러분이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내용들 조금 더 꼼꼼하고 상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1:1 대면 상담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2번, 문자는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